자, 우리 토마토TV 시청자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급등주 선생님 김정엽 전문가입니다. 자, 요즘 시장이 어렵죠. 저는 코스닥의 지수 예측하는 게 요즘에는 가장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급등할 수 있을 만한 재료성 개별 종목을 찾는 것보다 내일 당장의 코스닥 지수의 움직임을 예측을 하는 게 좀 더 어렵고 좀 까다로운 그런 시장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를 보시면은 좀 한숨이 나올 만한 그런 그림들이 좀 나왔었죠. 제 화면에 보시면은 코스닥 지수 우리가 이제 시장 보면서 같이 좀 봤었던 내용인데, 오늘도 코스닥 지수에서는 하락 종목이 1213개, 상승 종목은 362개. 그래서 그냥 대놓고 찍어 내리는 그런 시장의 하락이 아직까지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달에도 저는 좀 본격적인 적극적인 매매를 권장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 좀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기대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쉽게도 좀 지수 자체는 올라가지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같이 하고 있는 종목들의 결과치가 다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트렌드 따라다니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는 시기인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요즘에 좀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그러니까 많은 투자 시장 참여자분들이 가장 좀 짜증나는 게 이런 것 같아요. 미증시는 어제는 급락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그동안에 너무나도 잘 올라가고 있죠.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 얘기들이 나오고, 미증시는 더 올라가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코스닥 지수는 더 빠지긴 하고 더 내려가고,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도 어느 정도는 따라가긴 했지만 그 상승 여력과 그 힘이 미증시를 따라가지 못하는 힘들이 굉장히 좀 아쉬운 그런 부분이죠. 우리가 이제 약간 좀 그 경제 상식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를 부양하는 방식에는 이제 통화 정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재정 정책이 있죠. 통화 정책은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보통 금리를 조절을 하면서 경기를 이제 부양하는 그런 방식이죠. 근데 반면에 이제 재정 정책 같은 경우는 이제 증세를 한다라던가 아니면 국채를 엄청 발행을 하면서 경기를 부양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근데 이제 통화 정책을 통해서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하면은 미국에서도 이제 유동성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른 국가들도 따라하게 되면서 미국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웬만한 국가들이 유동성이 증가하고 증시에 이제 좀 호황기가 오는 그런 사례들이 보통 대부분 많이 옵니다. 과거에 우리가 좀 겪었었던 내용이기도 하죠. 근데 반면에 이제 재정정책 쪽으로 이제 펼치면서 이제 국채 발행을 계속해서 한다라고 하면은 국채 가격이 또 희석이 되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반대로 움직이는 국채 가격이 또 올라가죠. 그러면 또 자금들이 그쪽으로 많이 쏠리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그동안 국채 발행을 계속해서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그 정책적인 측면 안에서도 미국 쪽으로 돈이 계속해서 좀 유입이 되고 쏠리는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물론 주변 선진국 몇 개 국가들도 미국처럼 올라가는 국가들이 있긴 하지만, 좀 많은 국가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미국과 좀 디커플링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은 그러한데, 이 재정정책, 우리가 이제 부양책의 지금 변환 시점을 한번 좀 기대를 해볼게요. 이제 그럼 우리가 재정정책을 좀 위주로 펼치다가 통화정책적으로 이제 좀 분위기를 전환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후로는 이제 같이 올라갈 수 있고 우리나라의 이제 지금 주식시장에 호황기가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미국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그 카드를 계속해서 좀 꺼내 들고 있는 상황이고, 상당히 과거보다는 비둘기파적인 발언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시사할 수 있는, 그 다음에 거기에 가능성을 좀 높게 평가하는 그런 예상글들이 굉장히 좀 컨센서스를 지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이제 또 통화정책 금리 인하를 통해서 이제 경기부양책을 펼칠 날들이 이제는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금리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우리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충분히 이제 좀 좋은 시기들이 많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개인 투자자들도 우리 시장을 많이 빠져나가고 미증시에 투자를 좀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항상 이거는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 이런 지표들이 항상 시장의 변곡점이 됐거든요.
개인들이 포기하고 뭐 손절하고 물량 빠져나가고 뭐 신용잔고의 이동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변곡점에 좀 좌표가 됐었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시장 때문에 시장의 하락 때문에 많이 지치신 분들, 그다음에 코스닥에 좀 많이 질리신 분들, 이제 뭐 시기가 이렇게 좀 멀지 않고 이제는 바닥이 좀 가까워졌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또 금리 정책이 좀 우호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우리 증시가 미증시를 또 따라잡으면서 더 변동성이 위쪽으로 잘 올라가는 증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미국에서도 러셀 지수의 반응, 중소형 지수들의 반응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런 신호탄들이 하나하나씩 좀 보여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지수 자체가 코스닥 지수에 돈이 좀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벌고 수익을 더 쉽게 낼 수 있을 만한 시장과 그다음에 먹거리가 많아지는 시장이 충분히 오겠죠. 그리고 이제 그게 머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내려놓고 포기하지 마시고 기분 좋게 좀 기다리면서 우리가 좀 먼 그림, 큰 그림을 그리고 그 대신 지금 뭐 시장 당장 안 좋은 상황이니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좀 수익을 내는 데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앞에서 좀 얘기가 길었죠. 아무튼 뭐 지수 자체는 지금 당장은 뭐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는 여기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좀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앞서서 강조해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뭐 이제 키워드가 잡혀 있거나 트렌드가 잡혀 있거나 이런 테마성 종목들이 시장에서 더 흐름을 좀 잘 보여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최근에 지수, 코스닥 지수가 계속해서 내려왔었던 이유 중에 하나 반도체 종목들이 너무 많이 급락을 했죠. 반도체 종목들이 많이 빠지고 특히나 오늘은 미증시에서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급락을 하다 보니까 반도체 종목들이 지금 뭐 길을 못 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그 과거에 이제 반도체 종목들, 그러니까 지난달, 이번 달 초에 반도체 삼성전자를 좀 따라갈 수 있을 만한 반도체 안에서도 이제 키워드, 그 다음에 주인공이 바뀌었다라고 제가 강의를 해드렸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반도체 안에서도 테마, 그 다음에 키워드, 트렌드 이런 것들을 따라가야 되는데 요즘에는 CXL 관련된 종목들이 저는 과거의 HBM처럼 확실히 좀 더 강한 키워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엑시콘이라는 종목, 그 다음에 이제 국순당이라는 종목, 이런 종목들을 이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뭐 아직까지는 원하는 만큼 뭐 위쪽으로 올라가서 결과치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볼까요? 엑시콘이라는 종목을 제가 이제 같이 뭐 공부하고 관심주로 또 제시를 했었죠. 그동안에 이제 시장이 하락하면서 좀 힘든 시기를 좀 같이 보내기도 했지만 오늘 이 엑시콘의 차트, 그 다음에 주가 흐름을 보면은 오늘 하루 만에 또 20% 이상의 급등과 반등을 또 보여줬어요. 그죠? 그럼 이제 아래쪽에서 내려가는 구간들을 노리신 분들께는 수익권 전환이 됐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보다 높게 좀 기대하시는 분들께는 아직은 뭐 좀 더 채워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확실히 반도체 안에서도 이렇게 이제 테마성 종목들, 지금 당장 트렌드가 불고 있는 종목들이 지금 다른 반도체 종목들이랑 너무 이제 그 반대되는 그 움직임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지금 시장에서 요구하는 키워드들이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파악을 하고 가야 지금 시장 대비 방어도 잘 되고 이런 이제 급등 종목들을 우리가 좀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오늘 뭐 네오셈, 엑시콘의 반등은 확실히 좀 눈에 들어오는 모습이었고 저는 과거 히든 종목으로 국순당이라는 종목을 제시한 적이 있거든요. 중간중간에 이제 그 추가 급등에 대한 액션들이 좀 나오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매물대 돌파가 시원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 국순당에 투자하고 있는 CXL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열심히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순환매가 오늘 뭐 엑시콘이 좀 위쪽으로 좀 급반등을 하고 터지고 그런 것처럼 국순당도 조금 더 시간을 좀 가져보면은 지금은 방향은 바닥 잡고 위쪽을 계속 찌르는 그런 상황이니까 7,000원의 매물대를 돌파하는 시기가 온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센 거 한 방이 좀 나와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하시고 좀 기다리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좀 그 참고를 좀 하시고 반도체 안에서도 이런 이제 순환매, 그 다음에 이 그 집중이 되는 부분들 상대적으로 좀 잘 가고 급등이 잘 나오는 이유는 이렇게 이제 테마가 쌓여 있는 종목들한테 움직임들이 좀 더 잘 가는 현상들,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들을 좀 이렇게 좀 알고 그다음에 파악을 하고 오시면 좋겠죠. 자, 그다음에 제가 앞서서 뭐 에이아스하고 자랑했었던 종목 중에 나이백이라는 종목도 이번에 또 키워드가 좀 잘 나왔죠. 제가 히든 종목으로 제시를 드리기도 했었고 지난번에 이제 그 한국 BNC가 목표가가 달성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이백이 이제 후속으로 또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AS를 해드렸죠. 그리고 나이백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최초에는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히든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렸고,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이런 이제 키워드 테마를 가지고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이 잘 가는 것 같아요. 비만 치료제라는 키워드 그 안에서 이제 순환매들이 나왔죠. 인벤티지랩, 그 다음에 한국 BNC, 그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늦게 시작했지만 오늘 누구보다 강했었던 나이백, 요런 것들을 보면은 요런 그 순환매들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이백은 아까도 보셨지만 지금 차트를 보면은 오늘도 급등이 괜찮았고 상승률도 잘 나왔고 지금의 추이를 보면은 이제 시작점처럼 보이지 끝처럼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보다 좀 높은 구간들을 좀 잘 보여주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요즘에 뭐 시장이 어렵고 저도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그런 시장이긴 한데 그래서 좀 더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종목도 찾고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좀 노력하고 연구하고 그다음에 종목 발굴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을 쓰고 그러다 보니까 좀 역행하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하나둘씩 이어지고 뭐 매주 이제 터지는 종목들 우수 AMS도 그랬고 이번에 뭐 나이백도 그랬고 그다음에 삼성중공업은 뭐 60%대에 뭐 최초 추천 대비해서 연속적인 상승률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좀 저도 열심히 하는 이런 부분들이 결과치로는 계속해서 좀 잘 나와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일단은 뭐 강의를 먼저 할 건데 잠시 후 8시에 온라인 무료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이런 나이백과 같은 과거의 삼성중공업과 같은 저의 히든 종목을 또 제시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종목을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께는 이렇게 이런 좋은 결과치들이 지금 다시 또 잘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많이들 참여를 해주시고 항상 여러분들의 실제 계좌 수익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좀 진심을 다해서 종목을 좀 고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뒤에 또 강의를 하다 보면은 좀 시간이 좀 모자랄 수도 있으니까 이제 알려드리면 지금 위에 이제 QR코드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켜서서 하면은 저의 노란톡 방 안으로 이제 입장이 가능합니다. 노란톡방 안에서는 제가 이제 뭐 시황 글들도 올려드리고 시장 한 번씩 짚어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제시드렸던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오면은 그걸 리뷰해드리고 AS 해드리고 그렇게 이제 좀 진행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이제 오늘 지금 입장하시는 분들께는 잠시 후 저의 히든 종목을 같이 또 공부하고 받을 수 있을 만한 저희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 링크가 또 제공이 되죠. 그래서 이따가 뒤늦게 들어오시면은 좀 많이 방송이 끝나서 늦어서 못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지금 방송 시청하시고 아 그래 그 얘가 김정엽 전문가가 알려줬었던 이런 종목들이 진짜 수익이 잘 나는구나. 나도 이번에는 또 수익을 같이 좀 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지금 빨리 입장하셔서 잠깐 좀 대기하고 계시고 제가 오늘 어떤 강의를 하는지 지금부터 좀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온라인 무료 방송에 또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제가 그래서 이 테마주의 순환매 안에서 다음 수익을 노릴 수 있을 만한 종목 그 다음에 SY에 또 후속이 될 수 있을 만한 키워드 이런 것들을 보니까 아직까지는 우리가 주목을 해보고 아직 우리가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테마는 지금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 관련된 종목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는 뭐 반도체 쪽에 관심이 많기도 했었고요. 뭐 시장이 좀 흔들리기도 했었고 다른 이제 먹거리들이 있었죠. 4월, 5월 달에는 화장품 종목들이 너무 잘 가서 우리가 화장품 종목으로 또 이제 좀 많은 수익을 내기도 했었고 뭐 비만 치료제 키워드가 나오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그때 맞는 그런 키워드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 안에서 최근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귀에 총알이 스쳐가는 그런 이벤트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 안에서도 테마가 굉장히 좀 세게 불기 시작한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항상 대선이라는 거는 관련된 수혜주들, 관련된 정책주들한테는 항상 큰 모멘텀이 되는 굉장히 좀 중요한 이벤트가 되기도 했죠. 과거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되기 전에는 친환경 관련된 종목들이 100%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주기도 했고 전 시즌의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그 시기에는 방산주 빅텍이 200%의 상승률을 보여줬었던 그런 시기들을 이제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근데 지금 그런 바람들이 이제 막 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제 그 미대선 트럼프 관련된 종목들을 봤는데 제가 월요일에서 이제 화수, 목 3거래일 만에 나왔는데 그 안에 제가 제시드렸던 종목들이 결과치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SY는 또 바로 두 자리 익절이 또 나오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붐이 이쪽으로 좀 불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 뉴스 보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렇게 그 피가 흐르는 가운데서도 주먹을 막 불끈 쥐고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여기에서 이제 약간 좀 지지도가 그다음에 이제 그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 이벤트를 계기로 해서 좀 올라갔다라는 뉴스 기사들이 시장에 좀 많이 도배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당장의 흐름을 보면 앞으로 뭐 이제 결과치는 사실 우리가 뭐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현재 분위기를 보면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난 TV 토론쇼에서 상당히 좀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죠. 막 말을 버벅이기도 하고 좀 답변도 좀 애매하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약간 트럼프가 좀 밟고 올라갔다라는 이제 기사들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최근에는 피격 후에 당선 확률이 70%로 이제 솟았다라는 뉴스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자기는 하차는 없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CNN에서 보도한 내용들을 보면은 뒤에서는 이제 뭐 대체할 후보가 있는지 좀 물색을 하는 것 같기도 하다. 이런 뉴스 기사들도 나오고. 그래서 지금 당장은 트럼프 쪽으로 관련된 종목들의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트럼프 관련 수혜주로는 제가 지난번에도 강조를 해드렸었던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 그 다음에 지난 그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방산 종목, 그 다음에 하나는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 제가 지난번에는 방산주를 조금 더 좀 무게를 실어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이제 멀리 보고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종목도 제시를 드렸습니다. 자, 이제 복귀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트럼프 대통령의 피격 소식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확 올랐어요. 그죠? 비트코인 차트인데 장대 양봉들이 확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세가 좀 전환이 됐죠. 과거의 하락 추이에서 전환이 됐고 이 내용을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보다는 지금 가상화폐 쪽에서는 상당히 좀 우호적이다라는 뉴스 기사들이 뭐 시장에서 좀 노출이 되죠. 그래서 뭐 코인 대통령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과거에 이제 6월 달에 있었던 공식 행사 안에서 다음 뉴스 기사랑 좀 같이 보시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트럼프 2기가 되면은 나는 가상화폐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줄게.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런 발언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당선이 될 확률이 높아지면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은 충분히 더 올라가겠네. 가상화폐 시장 안에서의 우호적인 정책들이 나오겠네. 이런 기대감들이 이제 반영이 된 거죠. 그리고 일단은 뭐 코인을 직접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도 뭐 호재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는 주식하는 사람들이니까 주식시장에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코인이랑 관계가 있는 종목들, 코인 움직임이랑 같이 반응을 보이는 주식 종목들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대표적으로는 우리기술투자라는 기업이 있죠. 그래서 우리기술투자 이런 종목들 그다음에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은 이렇게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는 우리기술투자만 하이라이트를 좀 해드렸는데 뭐 다시 좀 종목들을 좀 점검을 해보니까 갤럭시와 머니트리 뭐 이 정도까지는 관심주 정도로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트만 좀 보고 넘어갈게요. 우리기술투자는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비트코인 시세의 움직임과 이제 좀 연결고리 그 커플링이 좀 잘 되는 그런 기술적인 차트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시세를 좀 비슷하게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종목이 되기도 하고 변동성이 가장 잘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기술 투자 바닥에 있는 종목은 아니지만 뭐 비트코인 시세가 뉴스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가장 발빠르게 반응을 하는 종목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갤럭시아 머니트리라는 기업도 최근에 바닥에서 변동성 세게 주면서 올라오고 지금 안정적인 돌파 자리를 좀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한번 관심권에 두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는 가상화폐, 두 번째는 방산기업. 방산기업은 우리가 지난 월요일 강의를 통해서 열심히 또 공부를 했죠. LIG 넥스원이 최근에 신고가를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산주들은 그러니까 옛날의 방산주랑 요즘의 방산주랑 다르거든요.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무기 수출을 그렇게 잘하질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산주 하면은 북한이 도발하거나 뭐 이제 핵실험 얘기가 나오고 하면은 이제 테마성 종목으로 스페코나 빅텍 이런 종목들이 이제 급발진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방산주라고 하면은 실제로 무기 팔아서 수출하고 돈 많이 벌어오고 기업같이 성장하는 LIG 넥스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 다음에 이제 현대로템 이런 기업들을 대표적인 방산주로 이제 취급을 하죠.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자국 우선주의가 굉장히 좀 강하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미군 철수 시켜버릴 거야. 너네가 방위비 얼마 지급 안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프레셔를 좀 넣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많은 국가들이 방위비가 증가를 할 가능성이 좀 높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무기 잘 찍어내고 무기 수출 잘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수출도 충분히 증가할 가능성들이 높다. 이런 시나리오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방산주들도 이제 관심을 가져볼 만하고 최근에는 LIG 넥스원이 미국 수출도 기대가 된다라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산주는 좀 뭔가 테마주 느낌으로 아니고 가치주 느낌으로 좀 멀리 보고 그냥 진득하게 가져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트럼프 이슈가 더해지면은 거기에 이제 뭐 추가적인 모멘텀이 붙는 거고 안 그래도 좋은 내용인데 추가적인 내용들이 붙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제시 드렸었던 뭐 이제 이런 내용들 이제 참고하시면서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으로 좀 빨리 넘어가 볼까요? 현대로템은 제가 그러니까 트럼프 얘기가 나오기 전에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강의를 통해서 현대로템을 제시를 드렸죠. 방산주의 내용이 워낙 좋으니까 LIG 넥스원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따라갈 수 있을 만한 덜 올라간 종목. 그래서 그 당시에 언제였죠? 3월 7일이었네요.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을 제가 제시를 드리고 콕 집어서 이제 추천을 드렸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뭐 많은 상승률은 아니지만 열심히 잘 올라서 한 40% 이상까지는 최근에 이제 40% 이상까지는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순환매를 통해서 그럼 이제 방산주 안에서 좀 덜 올라간 게 뭐가 있을까? 그 다음에 현대로템도 이제 제시드리고 40% 이상이 올랐으니 조금 더 좀 유리하게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 강조드리는 거는 이제 하나시스템이라는 종목. 요거를 이제 저는 지난번에 이제 제시를 드렸죠. 근데 요거는 단발적으로 갑자기 팍 튀어가고 급등주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좀 묵직하고 좀 멀리 보고 가기에 저는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의 지분 관계, 그 다음에 좋은 실적 이런 것들도 좀 기반이 되고 있으니까. 자, 그럼 이제 뭐 우리가 이제 트럼프 수혜주들, 그 다음에 미 대선을 앞두고 우리가 준비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또 한번 좀 복기를 좀 해봤어요. 그럼 이제 오늘 하이라이트 종목이 되겠죠. 많은 뭐 테마 재료 종목들 안에서 가장 좀 세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지금은 테마주 장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또 계좌를 좀 바꾸려고 한다면은 한 방에 빠르고 강력하게 올라가는 좀 센 종목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2, 3거래일 안에 두 자리 이상의 수익률이 나오거나 상한가에 도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테마성 종목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었을 때 오늘 또 히든 종목을 하나 골랐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강하게 튀어줄 수 있을 만한 테마 이쪽을 봤었을 때 저는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 많은 종목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수급에 급발진 전에 들어오는 그런 수급 현상들이 포착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재건은 이제 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종전이 된다라고 하면은 종전 얘기가 나오고 종전 기대감이 커지면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들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과거에 이 재건 관련된 내용들, 종전 얘기가 처음 나왔었을 때 이게 글로벌 빅 이벤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이 단기간 안에 100% 이상 급등하는 종목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 당시에 이런 끼와 사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 본격적으로 또 종전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의 기대감을 단순에 터뜨릴 수 있는 만한 그런 종목들이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슈라는 거죠. 그럼 이 이슈가 어떻게 가고 있냐면은 일단은 트럼프랑 연결고리를 한번 지어봅시다. 트럼프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 2기가 내가 이제 집권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내가 11월 대선에서 당선이 되면 내가 1월 임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내가 종전을 시켜버릴 거야. 그리고 이제 평화협상을 안 하면 우크라이나의 원조를 끊어버리겠어. 바이든이랑 약간 좀 다른 행보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도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뭔가 좀 거기에 대해서 이게 트럼프가 이제 뭐 말로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는 지난 정권 때 좀 봤기 때문에 약간 좀 긴장을 하고 액션을 좀 막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푸틴 같은 경우도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종전 계획 진지하게 여기고 있다. 근데 지금 뉴스를 보면은 바이든 쪽보다는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확실히 좀 높은 상황이잖아요.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기대감들이 그대로 수급이 되고 그대로 주가 급등으로 이제 이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우크라이나 관련된 종목들, 종전 관련된 기업들 이런 것들이 테마를 굉장히 좀 세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월요일 날 SY라는 종목을 이러한 이유로 관심주로 제시를 해드렸죠. 저는 아직은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테마가 씌이고 시장에서 돈이 들어오는 그 상황이다 보니까 지난 방송에서 제가 한 2거래일, 3거래일 만에 다시 나왔거든요. 그 사이에 이미 두 자리 익절이 만들어졌어요. 14% 급등이 나와가지고 여기 말씀드렸던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주목이 되고 있다. SY. 그리고 아직까지 추이가 죽지 않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테마가 빨리 부는 종목들은 단기간 안에 이제 좋은 수익률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음 흐름 보겠습니다. 자, 헝가리 총리가 트럼프 당선 즉시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와 종전 협상을 요구할 것 같아.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하고 옹호를 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작은 이슈긴 하지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에 힘을 좀 보태겠다. 그 다음에 뭐 이제 러시아 쪽에서는 미국은 우크라이나 지원 대신에 질서 유지에 돈을 쓰라. 그래서 다음 뉴스를 한번 볼까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죠. 11월 달에 평화회의를 준비를 하고 있대요. 2차 평화회의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러시아도 참석을 해라.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막 액션을 좀 보여주는 거죠. 그죠? 젤렌스키 대통령도. 그래서 지금 그 시장에서 예측하는 바로는 러시아가 이제 좀 점령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부분들 거기를 이제 뭐 인정을 하면서 종전 혹은 휴전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많은 이제 좀 컨센서스 안에서도 좀 예측을 좀 하고 있고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 이런 일정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는 지금은 분위기가 달라졌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분위기를 좌지우지하는 미국 대통령이 앞으로 미국의 미래 대통령이 이제 좀 참여를 하고 뭔가 이제 거기에 그 압박 프레셔를 넣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거기 안에서 이제 11월 일정이 잡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모멘텀, 그 전에 흐름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강한 모멘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지금 뭐 반응을 막 보이기는 시작하지만 더 강하고 더 빠르게 뿜어낼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라고 봅니다. 최근에 이 종전 이슈 관련해가지고 SY 스틸텍이라는 기업이 요즘에 가장 먼저 가는 대장 역할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월봉의 차트를 보니까 7월 달 한 달 사이에 이 종목이 95%의 상승률이 나왔어요. 이미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은 글로벌 빅 이벤트에 맞춰가지고 100% 이상의 상승률 준비를 이제 뭐 거의 뭐 눈앞에 좀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이슈는 지금 시장에서 충분히 부각받을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명분과 이유가 준비가 되어 있다. 근데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던 히든 종목의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야금야금 반응을 하면서 바닥에서 올라왔어요. 거래량 늘려가고 있고 급등 패턴,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 사례를 보면은 바닥에서 일단 거래량 늘려놓고 튕겨 나온 다음에 급발진을 이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바닥에서 올려놓고 지금 급등 준비를 차트 안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우크라이나 재건 플러스 요즘에 그 영일만 시추 테마 요거를 이제 동시에 가진 핵심 종목입니다. 이게 이제 좀 영일만 해저 그쪽이랑도 어떻게 보면 이제 사업 내용들이 좀 겹쳐서 양방향 모멘텀을 좀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 방송 통해서 제시드렸던 SY 급등이 나왔죠. 그 다음에 제가 화요일 날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화성밸브라는 종목을 추천을 제시를 드렸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은 7월 16일 날 제가 공개 방송에서 현대 에버다임,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으로는 화성밸브 이렇게 이제 제시를 드렸는데 여기 보이시죠? 화성밸브 039610 시초가 7,350원 이하 음봉 매수 이렇게 해서 제시를 드렸는데 화성밸브 같은 경우는 오늘 반응이 엄청 잘 나왔잖아요. 오늘 상한가 터치하고 25%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1거래일, 2거래일, 3거래일 만에 이렇게 이제 터져버렸죠. 그리고 이제 화성밸브는 시추 테마에 가장 좀 우선하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가 제시 드리려고 하는 이 히든 종목이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를 과거에도 세게 가지고 있었고 이번에는 시추 테마를 같이 좀 반응을 하기 때문에 오늘 화성밸브 움직임에서도 약간의 입질이 좀 종가 전에 보여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이 저는 반응이 나오고 시장에서 노출이 되면은 과거에 보여줬었던 20% 이상의 급등을 하루 만에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종목들 사이에서도 저는 가장 빠른 단기 시세를 기대하는 종목으로 이 종목을 제시를 드리니까 같이 매매하시고 앞서서 보여드렸던 수익 종목들처럼 여러분들 실제 계좌에 쌓이는 그런 수익으로 좀 도전을 해보도록 하시죠. 자, 지금 위에 이 QR코드 나가고 있죠. 여러분들 여기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은 저의 노란톡에 들어오실 수 있고 들어오시는 분들께는 온라인 무료 방송에 어떻게 입장하는지 히든 종목을 어떻게 받는지 우리 운영자분께서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그동안에 뭐 히든 종목으로 많은 종목들을 드렸죠. 나이백 같은 경우도 최근에 제시드리고 어려운 시장 상황 안에서 제가 히든 종목 제시드리고 이 종목은 최근에 18% 이상의 상승률이 나왔어요. 단기간 안에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그리고 4월 달에 제시드렸던 대주전자재료라는 종목은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이렇게 히든 종목 설명을 드리고 강의해드리고 이 종목은 상한가가 2번 나오면서 다른 2차 전지 종목들 52주 신저가 나올 때 이 종목은 6월 달까지 87%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실한 종목들을 투자하면은 어려운 시장이 충분히 극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많이 참여들 하셔서 저랑 같이 좋은 종목 투자하고 시장에 돈이 쏠리는 종목 매수해서 다음 주에는 같이 웃으면서 좋은 수익을 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8시에 이어지는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